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 한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는 역대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께서도 계시고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 국민 뜻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야 됩니다. 한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걸음이 빨라지는 만큼 여론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일종의 컨벤션 효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컨벤션 효과는 조금 넘어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한 18일 정도 되죠. 네. 지난해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처음에 추대가 돼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이제 이 연초에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지표들을 보면 꽤 이제 상승세가 조금씩 이제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동훈 효과, 처음에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신년 각 지역의 어떤 신년 할애식을 쭉 하면서 실적으로 이제 한동훈의 어떤 기대 효과 플러스 이제 실력이 있다. 이런 쪽으로 조금의 어떤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인으로서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지난 연말 전까지 사실은 이제 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지지도나 여러 면에 좀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우선적인 첫 번째 효과는 일단 지지층들이 결집한 것 같아요. 네.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이 이루어져서 뭔가 희망이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아마 다 각 지역별로 이제 결집한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중도층 영역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확장의 영역이라는 게 단지 여기는 한동훈 효과에다가 플러스 국정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까지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까지는 뭔가 결합도를 못 느낀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마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만이 그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온전히 한동훈 어떤 개인에 대한 이제 효과 이것이 이제 만으로는 이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제 관건은 이 한동훈 효과가 결국은 전체 여권의 어떤 지지도로 뭔가 어떤 굳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대통령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도층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앞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보면요.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요. 이재명 대표 피습 장소였던 부산 지역 민심,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응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서 1박 2일 동안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부산에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부산은 부울경 같은 경우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망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지지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중도 쪽에 가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일정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희망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제 TK 지역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 지역에 더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충청, 부산, 울산, 경남 요 지역을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면들 이런 점들이 결국은 부산 지역에서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화면에서도 보시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과 또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민심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인기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굉장히 참신하잖아요. 그다음에 예. 젊잖아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가 간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컨벤션 효과적인 측면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조금 네. 이제 시간이 지나가긴 했지만 예.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카운터파트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는 너무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를 추동하는 비결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런데 내년 총선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 올 총선이죠 벌써. 예, 올해 4월입니다. 그러네요. 올 총선은 네. 기본적으로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인기와 총선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뭘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기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는 사람 괜찮고 참신해 보이는데 그 성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번 총선에 있어서의 공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과 뭐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공천이 낙찰이 된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기와 함께 당에 대한 지지도 떨어질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어디서 저런 사람들 골라왔지 할 정도로 아주 참신한 공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총선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